는 10월 넷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문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국내는 이번에 2024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과거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는 얘기가 조명이 돼서 가지고 왔고, 국제는 테슬라에서 만든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 미국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는 지난 10일에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난 후에 이 작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억압을 당했던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들을 지금 기용을 하고 있고, 도서나 문화교육 같은 그런 시민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한 내용들이 같이 조명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세종도서에서 탈락하고,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런던과 파리 도서전 등에서 배제를 시켜라,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상을 수상한 게 한국문학계에서 굉장히 큰 성취이고 국가적 경사인데, 이 작가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억압의 역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는 국가적 블랙리스트 범죄의 희생양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보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또 블랙리스트 실행의 토대를 설계한 책임자를 문화정책 수장으로 다시 임명한 윤 정부는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고 검열했던 과거 정부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고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 블랙리스트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책위원장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판 신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2024년 올해 예산에서 윤 정부는 국민 도서문화 증진 사업이랑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 지역 출판 산업 육성 사업, 그리고 출판 국제 교류 지원 등의 사업을 모두 폐지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문화적 역량이 더욱 보양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장은수라는 출판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문학이 해외로 번역이 돼서 출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문학성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문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어떤 지침을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의원은 문화는 함부로 행정과 정치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우리 음악이랑 영화, 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정치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한 것이 엄청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되게 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부분을 축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짚어보고 하는 거는 되게 또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뉴스 내용을 보면서 저도 우려가 됐던 부분이 지금
정부가 이 문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기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좀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내용을 보면 지난 12일에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빨간색 테슬라 모델이 햇빛 가리개로 앞 유리를 완전히 가린 채로 달리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됐다고 해요. 아예 그 운전자도 안 보였대요. 근데 이 모델에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거를 작동을 할 때는 그 운전자의 부주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내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운전자가 도로에다가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청각적 경고를 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데, 방금 같은 그 사례에서는 아예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례가 근데 꽤 많다고 해요. 이렇게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어떻게 무시했는지는 모르는데 밝혀진 바가 없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많고, 또 지난 4월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랑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내년에 그 재판이 최소 8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원고 측의 입장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과장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운전자들이 방심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소송 중에 한 여성은 2022년에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어떤 한 남성은 2023년에 음주를 하고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서 귀가를 하다가 몇 분간 역주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마주오던 차량이랑 충돌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던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18일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가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차량들이 2016년에서 24년 사이에 제작된 모델들이고 완전 자율주행이 장착된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서 24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미국의 그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 4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된 후에 시야가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조사를 할 거라고 설명을 했고, 또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시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내와 국제 이 문화 내용을 보면서 좀 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나라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국민이 자신의 표현하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억압했던 거기 때문에 역기능이 아닌가 그런 것은. 그리고 반대로 국제 내용의 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순기능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 나라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역대지상 23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볶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한 나라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다른 나라는 국민이 처할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보며 나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보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 하나의 공동체가 순기능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섭리 아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두셨으니 이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이 그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념과 원함에 사로잡혀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시며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 국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의 이득이나 손해를 뒤로하고 국민과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며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나라 되도록 온 땅과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